네. 저는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이규복이고요. 우리 이번 마지막 보철 세션의 연자로는 임상가로서 또 연구자로서 또 많은 강연의 연자로서 소개가 불필요한 교수님이죠. 우리 박지만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디지털 덴티스트리로서 진심인 우리 덴티스에서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행사에 동참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연구의 선구자이신 저희 신규복 교수님과 이 세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연의 주제를 임상에서 당장 활용 가능한 구강 스캔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간단한 연재 취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클리니션스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클립이.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에 맞게 구강 스캐너를 많이 써본 임상가이자 연구자 2명이 그동안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진료를 바탕으로 이제 최적의 구강 스캐너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으로 임상에 활용하자 그런 것이 이제 저의 강연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강 스캐너에 관해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리뷰하면서 근거 중심으로 구강 스캔의 한계를 파헤쳐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소주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구강 스캐너 선택 시의 고려 사항을 저희가 구강 스캐너의 해상도, 정확도, 교합, 심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스펙에 대한 그런 요소를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치 스캔에서 마진을 어떻게 잘 인계하느냐, 그리고 구강 스캔으로 임플란트를 스캔 바디로 뜰 때 어떻게 이제 잘 하느냐, 그래서 구강 스캐너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악궁이 휘어지는 현상,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로 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구강 스캐너에 대한 국제 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구강 스캐너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또 연구적인 어떤 베이스까지 아주 탄탄한 그런 강연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강 스캐너 선택 시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소개된 구강 스캐너들의 이제 목록, 그 중에서도 2015년도 올해죠. 다음 달에 IADDM이 한국에서 열리는데 2015년도에 소개된 스캐너들인데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저희 구강 스캐너들이 이제 많이 대거 신제품들이 소개됐고요. 2021년도에도 IDS에서 이제 중국산 스캐너들이 대여섯 가지가 소개됐었죠. 이런 이제 장비들을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치과에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문제도 있고요. 이제 이런 구강 스캐너를 선택할 때 정확성 그리고 임상적 유효성을 이제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 이제 저희 연구를 하면서 구강 스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모두 이제 선호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선호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진료가 많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해를 이제 저희가 그려봤는데요. 주광 스캐너를 선택할 시에 저희가 이제 정확성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선택할 때 안전성 그리고 임상적 효용성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스캐너의 안전성을 따져볼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강 스캐너를 쓴다고 위해를 인체에 가하고 그렇진 않은데 이걸 통해서 크라운을 했을 때 크라운이 이제 마진이 넓어서 2차 후식이 생기거나 하면 이게 안전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임상적 유효성의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구강 스캐너의 크기나 무게, 그래서 이제 그립감과 조작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러닝 커브나 이런 요소들을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나요? 네. 아이고, 네. 아니요. 너무... 자꾸 너무 제가 돌리게 네.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내 연구죠? 네. 요거 전에 요거.
여기 보니까 맞습니다. 이 젊은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신세대에 있어서는 이 고강 스캐너가 이제 진짜 부담감 없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되고요, 점점.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고강 스캐너 선택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게 위에 보시듯이 네, 여기 이제 잘 쓰지를 못하겠는데 정밀하냐. 이전 러브 임프레션 뜰 때보다 더 좋거나 이제 비슷하거나 더 좋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편리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공항 스캐너 이렇게 해보다 옛날에는 스캔 막 하다가 잘 안 되면 에이 그냥 러브 임프레션다 틀에 가져온나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가지가 진짜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이 애큐러시 부분에 있어서는 최신 스캐너들은 거의 이런 이슈가 이제 거의 다 해결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제 최근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요. 이전에는 이제 시도하지 않았던 증례까지 이제 적용 범위를 늘려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레디트의 스캐너를 예를 들면은 i700이 신제품인데요. 70프레임으로 이제 속도가 빨라졌고요. 1초에 70프레임을 얻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빨리 촬영하다 보니까 휘어짐이 적어졌습니다. 휘어짐이 적어지고 스캔 정확도도 10마이크론으로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스캔이 안 돼가지고 포기했던 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스캔이 수월하게 되고 이 정도면 변형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제 잘 틀어지지 않고 스캔되는 걸 보면서 점점 스캔이 이제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 효율성도 늘어나고 있고요. 구강 스캔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같은 치아를 표현하더라도 이제 스캐너에 따라서 이제 모양과 표면 거칠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구강 스캐너의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이제 점을 이제 얻어내고 그 점들을 이제 컴퓨터가 계산하면서 삼각형을 이어 나갑니다. 그래서 면을 만드는데요. 이제 폴리곤의 모양들이 스캐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임상에서 많이 만나는 인레이, 크라운, 그리고 브릿지에 대해서 이제 편측 스캔을 했을 때 정확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정확도를 평가할 때 트루니스, 프리시전 이렇게 해서 탄착군이 모이는 거 그리고 중앙에 가는 것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는 이제 스캐너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타났고요. 브릿지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리했고 그리고 인레이를 할 때는 동영상마다 이제 사진 방식이 우수했었는데 이런 현상들은 점점 이제 스캐너 기술들이 이제 바뀌면서 점점 이제 양상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그 설명하신 중간에 네. 괜찮으시면은 어떤 스캐너가 이 상품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일 좋게 나왔더라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네. 권근욱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알겠습니다. 네. 네. 잘했어요. 중간에 좀 최신 스캐너들 나오면은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대치를 다양하게 넣어가지고요. 제가 9가지 구강 스캐너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여기 구강 스캐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악공이 틀어지는 게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많이 틀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옛날에 지금 이름도 알 수 없는 E4D, 뭐, 플란스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휘어짐이 많이 많은데, 근데 보시면은 이제 요즘도 볼 수 있는 트리오스, 뭐 CS3500, i500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연한 하늘색으로 이제 정확도가 뒤틀어지는 양상이 좀 적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스캔 데이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같은 부위를 이렇게 스캔했는데 불구하고 보시면 이렇게 변형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리고 마진 쪽이 이제 끊어져서 나오고 정말 이제 이걸 임상에서 쓸 때 이제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진이나 이런 중요한 부위를 했을 때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봤을 때 뭐 대충 잘 나왔구나 하고 했는데 실제 크라운 만들려고 디자인을 하는데 마진이 이제 뚜렷하지 않아서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인상체를 보듯이 스캔 데이터도 좀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이트인데요. 제가 크라운을 만들었다가 가정했을 때 입안에 넣었는데 안 맞아요. 네, 높이가 낮아서 교합을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합 조정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트입니다.
아무리 스캔 데이터를 잘 얻어도 위아래 위치를 잘못 잡아서 바이트가 잘못 떠지면 이제 교합이 이제 틀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상하 바이트를 이제 상하 스캔을 잘 해서 위아래 이제 몸체가 잘 이제 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트를 떠야 되는데, 저희가 바이트는 이제 이렇게 위아래 소구치 대구치, 그래서 8개 치아가 이렇게 다 한 번에 떠지는 것을 좌우로 하는 것을 네,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합 실험을 제가 좀 재미삼아 한번 예전에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1mm에서 4mm짜리까지 이제 쇠기둥을 만들었고요. 쇠기둥으로 이제 이쪽에 자동차 타이어 갈 때 할 때는 자키를 올리듯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쪽 이쪽을 이제 구강 스캔을 바이트를 체득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4mm일 때, 1mm일 때 이게 과연 여기 스캔한 게 여기 반영이 되는가 그걸 봤습니다. 보시면은 재밌게 스캐너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 낮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오는, 그리고 이제 양이 적은 이런 쪽이 이제 정확한 스캐너가 되겠죠. 이런 이제 차이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체어 타임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네, 이거 참 흥미로운 연구 같습니다. 좀 연구 아이디어가 번뜩이시는 것 같은데요. 뭐 바이트 예전 스캐너들은 바이트 이 스캔하다가도 막 틀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 최신 스캐너들은 쉽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8개 아니라 6, 6개가 쫙 달라붙고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 그 하악의 움직임을 모션 캡처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면서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최근에 이제 이런 구강 스캐너 중에서 뭐 3쉐입에 나온 트리오스, 트리오스 스캐너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스캐너를 쓰면은 이렇게 페이션 스페시픽 모션이라고 이제 하악 운동을 이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할 때 캐드 상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캐드 디자인해서 이렇게 걸리는 데를 지우면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죠. i700 이것도 이제 아마 그런 기능이 곧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구강 스캔을 했을 때 저희 연세대에서 저희 이해찬 선생님이 이제 박사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교합기, 반조절성 교합기에서 이제 크라운을 이제 막 수업할 때 이제 깎아서 만든 거하고 이제 이 페이션 스페시픽 모션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교두의 사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삼각 융선 이런 것들이 보다 표현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대구치 싱글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기능도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CO 교합인데요. CO 교합을 아무리 이제 이런 페이션 스페시픽 모션을 아무리 잘해도요. CO 교합이 시작점이 이제 다 틀리게 기록되면 이건 전혀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기능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강 스캐너 보시면은 특허 문서들이 이제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광학 기술을 하다 보니까 구강 스캐너들이 크기가 다양하고 무게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립감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이제 정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소개된 따끈따끈한 이제 스캐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점유율 1등, 2등을 이제 다투는 이제 뭐 두 스캐너들인데요. 보시면은 메디트에서는 뭐 이렇게 무게가 35g이 이제 가벼워졌죠. i700이. 그러면서 이제 와이어리스 이제 무선으로 조금 이제 무거워졌고요. 그리고 헤어스트림 보시면은 제일 가볍습니다. 그리고 팁도 작아서 이제 환자분이 느끼기엔 정말 편안한 스캐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쉐입에 새로 나온 트리오스 5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300g에서 1g 딱 이제 적은 299g입니다. 네. 혹시 구강 스캐너에 대해서 무게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세요, 차장님? 네, 뭐 그 모든 뭐 의료기기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정이 이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자인이라는 요소는 이제 크기, 무게, 뭐 그립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써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조작하기 크고 또 무겁고 피로도 있는 것 같고 손에 또 어떨 때 막 미끄러질 것 같고 스캔을 이쪽 한쪽에서 쭉 해서 가다 보면 막 손 위치도 막 틀어지고 막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근피로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육 이제 여러 가지 한 5가지 근육에 대해서 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치아 프랩 할 때 하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잖아요. 치과에서 그거를 사용했을 때 하고 구강 스캔 했을 때 하고 이 근육 피로도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SCM 머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손가락 평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제 FDS 하는 거는 손가락 굽힘 인근인데 이 목 쪽에 이렇게 이제 형쇄유돌근하고 이런 손가락이 주로 조작하는 이 근육의 피로도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걸 나타났고요. 그래서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조작할 때보다 더 피로가 온다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좀 해결이 될 숙제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우리 테이블에서도 말씀 나눴었는데 이 공항 스캐너가 앞으로는 핸드피스처럼 가눠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 뭐 체어에 마치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처럼 하나하나씩 부착돼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네. 네, 이어서.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것이요. 네, 파우더입니다. 그 스캐너에 따라서요. 트리오스는 이제 프라임 스캔은 금속 스캔 정말 잘 되고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면 금속이 됩니다. 근데 메디트 스캐너는 조금 이제 여러 번 훑어야지 스캔이 되죠. 그래서 요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임상적 중요성을 가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스캔이 잘 안 될 때 이제 억지로 이제 뭐 이렇게 스캔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했을 때 이제 금속이 인접치냐 금속이 대합치냐에 따라서 컨택이나 교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금속의 종류에도 보면은 이제 스캐너에 같은 스캐너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날은 금속인데 스캔이 잘 되는 날이 있고 또 스캔이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이게 이런 이제 파우더를 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 금속이 이제 유난히 잘 스캔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컨택이나 대합치의 그런 변화 때문에 저희가 파우더를 뿌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때 저는 이제 파우더를 이렇게 구강 내에 뿌리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이 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이런 스캐너를 바르는 파우더를 해서 사용하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파우더를 도포하면은 정확도가 월등히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제가 경험해보고 파우더를 뿌리는 게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르는 이게 쫙 퍼지면서 이제 얇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파우더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이건 이제 임상가들이 다 고민을 하는 그런 분야인데 혹시 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파우더 뿌리는 거는 직접 뿌리는 걸 촬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따오신 건지 여기요. 요거 영상. 이거는 따온 겁니다. 나 한번 그러니까 저 비싼 파우더를 저렇게 막 뿌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바르는 파우더는 저는 사용 안 해봤는데 꼭 한번 해서 사용해 보고 싶네요. 네, 제 생각에는 이 파우더 부분은 이미 이제 결론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최신 스캐너들은 이제 파우더 프리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보면 금속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빛 반사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 없이 그냥 살짝 뿌려서 하시는 게 시간도 훨씬 절약되고 환자도 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논문 아니고 다른 데 찾은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파우더를 보시면은 이제 노 트리트먼트가 파우더 안 한 거고 나머지 3개가 파우더입니다. 3종류의 파우더를 해보면 트루니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고요. 또 프리시즌도 보시면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파우더 한 게. 그래서 파우더 뿌린다고 해서 정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요. 또 오른쪽에 노란색 하늘을 보시더라도 파우더 안 뿌린 것보다 파우더 뿌린 게 훨씬 빨리 스캔됩니다. 그러니까 고민 없이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이제 이런 스캔 잘 되는데 그 i700도 저희 많이 쓰는데요. 그 스캐너는 표면에 신뢰도 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맵이 이제 다 채워지면 정확도는 노이즈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워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파우더 안 뿌리는 고 이제 하는 정도에 포함되면 이제 안 뿌리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심도라는 개념인데요. 보시면은
옛날에 좀 소개됐다 지금 단종된 이제 3M의 이제 스캐너인데요. 보시면은 손각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각대. 그래서 이렇게 한 1cm 정도를 항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캔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포의 노란 스크린이 뜨죠. 이렇게 보시면 이 거리를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스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러닝 커브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힘든 스캐너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궁합 스캐너에는 심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캐너는 치아에 이렇게 갖다 대고 스캔해도 잘 되고요. 심지어는 스캔 광학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광학창 안으로 치아가 들어가서 이렇게 막 마이너스 거리로 이제 막 근접해도 스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캐너에 대한 초점 거리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요. 혹시 뭐 초점 거리에 대해서 뭐 생각 네. 네, 네네. 하신 게 있으신지? 아까 그 3M 초창기 그 스캐너잖아요, 맞죠? 동영상 네. 촬영 방식 거기 손 지지대 한 거 그거 네. 보면서 아 당구 잘 치시는 분들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예전에 해보면 이제 스캔 속도를 조금만 빨리 해도 멈추고 또 약간 거리가 왔다 갔다 해도 멈추고 이러면서 뭐 입안 보다가 화면 보다가 뭐 정신이 없었는데 이 부분 요즘 보면은 이제 조금 더 개선돼 가지고 좀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는 보면 이제 심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탑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인레인데요. 여기에 이제 치아 7번이 잘려서 그런데요. 7번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가 참 깊고 좁은 그런 와동입니다. 특히 이제 치은 이제 태축이 되고요. 그래서 치아가 루트가 막 길게 있는 경우에 와동을 이렇게 하면은 이 깊은 쪽이 스캔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도달하기 이제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레이를 많이 하는 원장님께서는 이제 심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캐너가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심도를 깊게 하면은 이제 잇몸 이제 혀거나 뭐 볼 쪽이 막 스캔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에는 심도를 적절하게 작게 하고 이런 깊은 와동할 때는 이제 깊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뭐 이런 기능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 그 이제 그 심도 조절할 수 있는 게 화면에 보면 왼쪽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i700 같은 경우. 네. 어떤 스캐너들이 그 조절할 수 있나요? 심도 조절 그러니까 이제 컨셉이 좀 다른데요. 이제 3쉐입에서는 좀 아무것도 기능을 없이 그냥 편하게 하자 그런 주의라서 심도 조절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도 조절 기능은 그냥 여러 가지 사용자가 좀 조절할 수 있게 기능을 많이 넣어주는 이런 메디트에서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인레이를 했을 때 과연 이 스캐너를 가지고 스캔했을 때 인레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옛날 스캐너들 E4D 뭐 인트라 스캔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빨갛게 되면 이제 사심이 인레이가 되거든요. 이제 예. 이렇게 올라와서 스캔이 되기 때문에 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하면은 이제 깊게 인식되기 때문에 인레이가 들어가다 말고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레이를 하는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인레이 와동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그런 것도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학창의 이제 김서림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구강 스캔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무리 스캔해도 이게 잘 안 가네 하면 이상하다 해서 딱 보면은 이제 김서림이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김서림이 있는지 그리고 또 광학창에 이제 이런 소독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 유리창 거울면이나 유리창에 이제 잠금이 생기거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스캔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팁을 소독할 때요, 좀 제조사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오토클레이브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보통 오토클레이브 온도가 아니고 조금 약하게 하는 오토클레이브 온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주의를 깊게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치약 스캔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완전 무치약은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구강 스캐너로 이제 개인 트레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무치약을 스캔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견인기입니다. 제가 이제 전정 이제 무치약일 때 이렇게 전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스캔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럴 때 환자분의 입을 이제 보고 입처럼 확 이렇게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런 리트렉터를 쓰면은 이제 스캔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인데요. 보시면은 임플란트를 크라운을 임시 치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어버트먼트 레벨 임프레션을 뜹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이제 코드를 끼고 코드를 빼면서 스캔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임시 치아를 끼는 그 처음 낄 때는 끼기 전에 어버트먼트를 미리 모형 스캐너로 스캔을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임시 치아를 딜리버리 하고요. 그러고 이제 최종 보첨을 할 때는 코드를 전혀 끼지 않고 이렇게 스캔을 하고 스캔을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스캔을 하는데요. 이렇게만 스캔을 해도 이제 어떤 스캐너에 따라서는 이제 지대치의 스캔 데이터가 자동으로 달라붙는 아니면은 뭐 이건 CAD 소프트웨어상에서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이제 구강 스캐너를 쓰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인데요. 구강 스캔을 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막 빼가지고 이메일로 USB로 빼서 막 이메일로 보내고 하죠. 그러면은 정말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제 스캔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디서든 치과가 아닌 다른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를 켜가지고도 이런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그걸 이제 다양한 앱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바로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 보시면은 스마일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교정 치아 배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사용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CE 인증을 받고 할 때 이런 사용 적합성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 저희 연세대 서울대 다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사용성을 이제 평가를 옆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성이 이제 점점 이제 필수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용 적합성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점점 편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스캐너 데이터 호환성인데요. 보시면은 같은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캐너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지대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고 지대치가 아닌 치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팅을 잘 하셔야 되고요. 구강 스캔할 때 이제 뭐 크라운을 한다 그러면 크라운 하는 치아를 잘 선택해줘서 데이터를 이제 정확하게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스캐너들은 요즘은 다 이제 이 락이 다 풀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스캐너에서 이제 데이터를 빼면 이렇게 교합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역상으로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쉽게 정확하게 빼낼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이제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러닝 커브인데요. 보시면 구강 스캔에 러닝 커브가 있고 시간 이제 처음 하는 스캔 그리고 저희가 익숙해졌을 때 하는 스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시험을 했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러닝 커브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비디오 타입의 스캐너들이 원체 러닝 커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확도에서도 처음 스캔을 하나 이제 10번 스캔을 하나 정확도가 처음부터 좋은 그런 스캐너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 의견 있으세요? 네, 뭐 학습 곡선 같으면 저희들도 이제 좀 해보면 거의 뭐 한 네다섯 번 하면은 웬만큼 이제 다 사람들마다 편차 없이 다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개원가에 우리 이제 제자들 후배들 디지털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위생사 선생님들 좀 그 교육시켜 놓으면 제일 잘한다고 자기보다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학습 곡선은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캔 전략 어떤 방법으로 스캔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 전학 스캔 잘하는 방법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가성비. 저희 학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중요한데요. 최근 이제 스캐너들이 가격이 많이 경쟁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성비가 높다는 생각하는 거는 이제 메디트사의 스캐너가 가성비가 높고요. 그리고 프라임 스캔이나 트리오스는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산 스캐너가 지난 IDS에 5군까지 나왔는데 가성비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아직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연세대에서 같이 연구했던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구강 스캔을 하고 이걸 3D 프린팅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와 구강 스캐너의 궁합, 이것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스캐너에 그리고 3D 프린터의 정확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DLP 프린터 그리고 IO100 스캐너가 이제 조합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FDM 프린터 요즘 잘 쓰진 않지만은 FDM 프린터는 CS3600이 좋았던 것 같고요. SLA 프린터는 모든 스캐너가 중업이 좋았던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제 SLA 프린터가 무난히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좀 좋은 스캐너와의 궁합을 갖는 그런 DLP 프린터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가격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 장비들과의 호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좀 오래 걸렸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질문 들어온 건 없는데, 좀 더 빨리 진행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반만 더 하면 되고, 마지막에 질문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션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구강 스캐너로 이제 처음 스캔을 하고 하는데요. 처음에 실망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자연치 증례입니다. 스크린샷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예, 마진이 예상되는 부위인데 다른 부분하고 조금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블리딩이 되거나 잇몸이 살짝 덮여가지고 이제 스캔이 덜 된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냥 자연치 스캔 눈 감고 그냥 본 뜨고 그냥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스캔하고 나서 이 부위를 정확하게 체득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저는 항상 이제 코드를 빼지 않고 스캔을 다 합니다. 하고 이 마진 부위를 한번 싹 다 지워내고 코드를 빼면서 스캔을 하고요. 그때 3A 시리즈로 이제 출혈이 되면 그걸 이제 풀어내면서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스캔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고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30 마이크론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마지노선을 보는데 그렇게 이제 크라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운의 내면 파라미터인데요. 제가 크라운을 할 때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 할 때 문제점이 이렇게 크라운 프랩을 이제 이렇게 각지게 하지 않고 둥글게 해야 되는 건데요. 각지게 하면은 그 부분이 지르코니아가 이제 커집니다. 뭐냐면은 이제 밀링 머신의 드릴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크기가 이제 최대로 작게 해도 한 뭐 50마, 그러니까 1mm 정도의 직경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이제 세밀한 그런 코너 부분은 이제 잘 깎이지가 않죠. 그러면서 그냥 다 훅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가 구멍이 뚫리고 얇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CAD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처리를 합니다. 예. 각진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처리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리고 이제 드릴 컴펜세이션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대합치 간격이 없을 때는 그걸 하면은 아예 밀링하면서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임상 시험을 좀 했는데 저희가 i500하고 트리오스 3에서 공항 스캔을 해서 크라운을 만들어서 비교했고 모든 스캐너가 다 이제 변형 간격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크라운을 할 때 이제 오버 컨투어 크라운이 많이 생긴다 그런 건데요. 보시면은 예 왼쪽처럼 이제 크라운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처럼 많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공항 스캔 하면은 마진 아까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마진보다 밑으로 이제 스캔한 데이터가 이제 루트 컨투어까지 스캔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지르코니아를 이제 깨지지 않게 이 마진 쪽을 조금 두껍게 만듭니다. 두껍게 만들고 나중에 기공소에서 여기를 얇게 트리밍을 손으로 다이에 뺐다 꼈다 하면서 이제 조정하면서 이제 신터링을 넣게 되는데 그 밑에 이제 루트 컨투어가 없으면은 이제 감으로 하는 거죠. 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새 가슴에 이제 여기를 제대로 못 하니까 이제 오버 컨투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기 대해서 좀 차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좋은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연치 스캔은 정말 임플란트보다는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코드 넣고 하고 또 빼고 하고 하시는데 하다 보면은 아유 그냥 트레이 가져와라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저희 이제 한번 연구한 거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자, 여기 수프라 진지바 초록색, 그다음에 이키 진지바 보라색, 섭 진지바 노란색, 그리고 섭 진지바 할 때 코드를 넣은 게 이제 마지막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i500, 이거는 이지스피어라고 예전 이제 사진 캡처 방식인데요. 보시면은 수프라 진지바 때는 뭐 컨트롤 그룹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좋습니다. 당연하겠고 2키로 가면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2키 잘 나올 것 같은데 잘 마진 딕텍트가 힘듭니다. 거기다 서브로 들어가면 이제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코드만 꽂으면 마진 노출시키면 거의 툭 떨어져서 상당히 쓸만하게 나오죠. 그래서 구강 스캔, 치아 스캔 할 때는 그래도 코드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 그러면 마진이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기용소에서. 그래 코드를 넣고 해도 기용소에서 디텍트하기 많이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 연구소에서 좀 더 하고, 예, 교수님 좀 더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마진을 만납니다. 지금 서브 진지발 마진 이런 거는 정말 스캔을 하고 여기를 이제 마진을 얻겠다는 건 정말 과한 그런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게 보신 연구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딥 서브 진지발 마진은 이제 스캔은 일단 합니다. 스캔을 일단 하고 자신 없어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도장처럼 이제 지대지주의를 본을 뜹니다. 그러고 이제 얘를 스캔을 해서 이제 캐드 상에서 합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에 어떤 메디트 스캐너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마진을 인상체를 스캔하면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제 이어냅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진보다 밑에 루트 컨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마진이 오버 컨터 안 되는 크라운이 잘 나오고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마진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카드를 켰다 껐다 하면서 이제 잇몸과 자연치 색깔로 이제 구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오픈 마진의 크라운을 만드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구강 내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스캔을 해도 다 잘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침이 이제 와동에 고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출혈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덮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와동의 높이가 이제 원래 깊이보다 더 이제 떠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피가 그대로 같이 똑같이 스캔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자연치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구강 스캐너가 만능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저희 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렇게 스캔 잘 안 나오면 마진 안 나오면 또 임프레션 또 뜨고 이래야 되니까 두 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개발 중인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OCT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라고 해가지고 광간섭 단층 촬영기입니다. 우리 안과에서 이제 눈 검사할 때 쓰는 장비인데요. 얘랑 이제 구강 스캐너를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스캔도 하면서 연조직하고 경제조직을 투과해서 진지바에 덮여있는 섭 진지바의 마진을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OCT로 찍은 건데요. 여기가 이제 에나멜, 덴틴, 여기 레진 필링까지 다 나오고요. 요렇게 하면 섭 진지바 쪽에 이 치아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투과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차세대 구강 스캐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드 낄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인상인데요. 제일 처음 구강 스캐너를 구매하고 사용하실 때 이런 케이스부터 시작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스캔 바디만 정확하게 떠내면 마진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취리대학하고 이제 임상시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이제 컨벤셔널하게 본뜬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데스크탑 스캔한 거 그리고 이제 스캔 바디로 한 거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의외로 2016년이죠. 2016년에 임상시험 했을 때는
좀 부정하겠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데 그래서 저희가 임상 시험을 이렇게 저희가 직접 해볼 때는 이렇게 이제 마진이 잘 나오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 이제 구강 스캐너가 이제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부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스캔 바디의 이제 높이에 따라서 좀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란 이런 덴티폼 모델에서 임플란트 식립해서 크라운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짧은 A처럼 짧은 스캔 바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데이터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긴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보면 뭐 이제 많이 흡수되어 있고 본이 쭉 꺼져 있고 이러면은 아니면 깊이 식립 때문에 얘들 넣으면 얼마 안 올라오죠. 아니면 인접치랑 높이가 많이 차이 나거나 하면 좀 부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들마다 스캔 바디 길이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길이에 맞춰서 스캔 바디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논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AB는 이제 구강 스캔 한 거고요. CD는 러버 임프레션 한 겁니다. 이거는 스캔 캡,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임프레션 코핑 사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러버 임프레션 떠서 이 결과를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맨 왼쪽 그래프는 이게 그 메지알 컨택의 에큐러시입니다. 이건 디스탈 컨택부의 에큐러시. 이건 오클루잘 컨택의 에큐러시입니다. 보시면은 AB가 그러니까 구강 스캔한 것이 전통적인 러버 임프레션보다 훨씬 더 에큐러시가 우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싱글 임플란트 스캔 잘하면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손댈 게 없습니다. 컨택이건 교합이건. 너무 체어 타임이 줄어들고 그래서요. 잘만 임플란트에서는 구강 스캔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제 스캔 바디는 길이에 대해서는 너무 짧으면요. 그 축의 정보가 적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너치만 살짝 나올 정도의 그런 높이 스캔 바디가 되면은 이제 긴 걸로 바꿔 껴서 높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길면 또 이제 스캔할 때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스캔의 나치 부분이 인접치 컨택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런 스캔 바디를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질에 따른 차이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도 이제 저희 연구소 연구 결과인데요. A가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A가 이제 메탈 스캔 바디고요. BCD는 플라스틱입니다. 뭐 피크 소재, 뭐 팩 소재, 뭐 팩톤 이런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 폴리머 이제 스캔 바디인데요. 메탈은 변형이 뭐 제일 적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피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라움과 함께 보면은 플라스틱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메탈하고 큰 차이 없게 아주 이제 그 변형량이 수직적 변형량이 3차원적 변형량이 적게 나옵니다. 여기 노란색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개,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던 거였고요. 하나는 이제 국산 피크 소재 스캔 바디였는데 얘들은 이게 세 개 쪼이면 수직적 수평적 변형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요게 5뉴턴으로 스크루 타이트닝 한 거고 10뉴턴 오른쪽은 핸드 타이트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딱 결과만 말씀드리면 토크 드라이버가 있으시면 5뉴턴으로 살짝 조여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변형량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스캔 변형량 많으면 결국에는 크라운 높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수평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10뉴턴 이렇게 조이시면 안 되고요. 손으로 타이트닝 하게 되면 우리가 세게 조이면 한 18뉴턴까지 나옵니다. 손으로 할 때도 좀 살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금속 스캔 바디를 선호하고요. 제 손이 정하지는 않지만 감회하지만 이 5뉴턴으로 조이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한학 스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테마인데요. 일단 구강 스캐너 광학창이 이제 작습니다. 그런 광학창이 작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해상도나 편측 스캔 그리고 각 지대치에 대한 와동 이런 거는 잘 나타나는데 전학 스캔에서 조금 이제 스캐너의 성능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학창 크기가 빨간색 크기인데요. 이거를 점점 쌓아가니까 오류가 이제 점점 쌓여가면서 이제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스캔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좌장님께서도 이런 새로운 그런 스캔 전략을 좀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넘어가죠. 예, 예. 제가 뭐 스캔 전략을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은 문헌들에서 얘기하는 스캔 전략이 스캔 방법이 구강 스캐너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 건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전학 스캔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듯이 뭐 한쪽 대구체 시작해서 쭉 교환면 끌고 설척 갔다가 라비알 쪽 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전학 스캔하고 나면 베스트 피 얼라이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뭐 기울어짐 없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치아에서 점점점 가물수록 오차가 얼마나 더 쌓여가느냐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제일 아래쪽 선은 모델 스캐너입니다. 모델 스캐너 한 번에 찍으니까 뭐 별 차이가 없겠죠, 양쪽이. 근데 구강 스캐너들은 처음 시작한 것들부터 해서 오차가 쌓여가는 거 보면 아주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게 트리오스2, 그 다음에 파란색이 CS3500, 그 밑에 게 트리오3,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CS3600입니다. 이게 보시면 어떤 CS36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점, 그러니까 치아 5개, 5유닛까지는 조금 믿고 써도 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유닛, 뭐 싱글 이렇게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신 스캔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구강 스캔, 전학 스캔 하면 너무 롱브릿지 믿고 하시면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캔 전략을 위에 같이 방금 보신 것처럼 쭉 한 번에 하느냐, 아니면 아래처럼 B처럼 반하고 또 반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왼쪽이 한 번에 한 거고 오른쪽 그래프가 여기 보시면 두 번에 나누어서 한 겁니다. 여기가 조금 낮죠?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두 개는 모델 스캐너 평평한 거고요. 구강 스캐너들 6종이 저렇게 이제 나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게 평균적으로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스캐너별로 따로 보면 왼쪽 이게 트리오스 2, 트리오스 3. 트리오스는 두 번에 나누어서 한 게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스캔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스캐너들은 얘는 CS, 스트림, 얘는 뭡니까? i500, 얘는 프라임 스캐너인데 그렇게 뭐 스캔 전략이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시는 구강 스캐너의 특성을 좀 잘 아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것도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되나요? 네. 다음 거 네. 한번 볼까요?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수평적인 어떤 이거는 베스트 얼라이먼트 한 겁니다. 수평적인 어떤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받는 건데 간단하게 시간 내서 설명드리면 위에 이제 3쉐입 E1이나 DOF는 우리 모델 스캐너죠.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구강 스캐너들은 CS, 케어스트림이나 트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소구치로 갈수록 점점 오차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악궁이 커지는 쪽으로, 넓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요. i5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전체 스캔에서 우리가 스플린트 이런 거 제작할 때는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하게 생각해서 이런 팬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6가지의 중요 부분에 이제 이런 실린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금속으로 프린트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각 스캐너를 비교 평가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여러 스캐너 5개를 먼저 스캔을 해보고 비교했는데 그 중에서는 i500하고 트리오스 3가 우수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스캐너가 휘어짐 특성이 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고 스캔 전략을 잘 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스캐너 10종을 또 비교를 해봤는데 10종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 이제 CMM으로 정밀하게 레퍼런스 메탈 팬텀을 이제 좌표를 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했는데요. 프라임 스캔하고 트리오스 3가 가장 좋은 트루니스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500, 트리오스 2, 아이테로 엘레멘트였고요. 그 다음에 DWIO 이게 이제 그 스트라마에서 수입했던 거고 플란 스캔 이런 것들은 이제 왜곡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1년도 IDS에서 이제 갔더니 중국산 구강 스캐너가 5종류가 나와 있었고요. 그걸 다 이제 제가 메탈 팬텀을 갖고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샤이닝 3D가 이제 거의 트리오스를 쓰는 것처럼 거의 인터페이스가 똑같았는데 요게 좀 기대가 컸는데요.
근데 반전이 좀 있었고요. 런예스라는 스캐너가 조금 이제 못 믿었는데 제일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이제 5개의 스캐너를 비교했을 때 왼쪽 밑에 런예스라는 스캐너가 제일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라운카라는 스캐너가 제일 좋지 않았고 샤이닝 3D도 기대는 좀 했는데 약간 좀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또 새로운 패턴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건 이제 국제표준기구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악공 폭도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지대치를 이제 세밀하게 치수를 재서 이제 비교를 평가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최신 스캐너인 i700 프라임 스캔 트리오스 3가 제일 정확했고요. 그리고 개개 지대치를 표현하는 능력은 트리오스 3가 그나마 주었던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결과를 보면 이제 막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i700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가성비 좋고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쓰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프라임 스캔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제 표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항 스캐너를 표준이 있으면 이 제조사들이 이걸 따라서 이제 좀 만들겠다 그런 기대가 좀 있고요. 그래서 공항 스캐너에 대한 표준이 있는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12836이라고 해서 이제 모형 스캐너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서 이런 이제 스캐너를 가지고 보면은 이제 메디트의 모형 스캐너, 3쉐비 스캐너도 다 12836을 따른다. 이렇게 광고에도 나올 정도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구강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캐너를 따르게 이제 저희 제조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정확도를 보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스캐너 표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체는 이제 미국 ADA에서 13이라는 표준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국제 표준으로 바꿔서 이제 20896-1이라고 이제 표준이 있고요. 왼쪽이 이제 미국 표준이고요. 보시면 9를 4개를 해가지고 요걸로 뒤틀어지는 걸 보고 크라운과 인레이를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 평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 표준에서도 그걸 거의 차용해서 이런 구 위치만 조금 달랐지 이제 이런 똑같은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너무 수박 겉핥기라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많은 거를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요 국제 표준의 이제 작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비전 1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곧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표준을 모형을 다양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유체학 모형뿐만 아니고 무체학에서도 이렇게 틀어짐을 보는 그런 모형, 그리고 이런 아주 얇은 그런 진지발 서커스 위에 있는 마진이 이제 잘 스캔이 되는가, 그리고 마진 라인이 이제 정확하게 읽히는가, 그리고 치아가 투명한데 반투명한데 이게 정확한 그 두께로 잘 스캔이 되는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전체 아니 지대치의 형태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하는 표준이 지금 이제 리비전 중이고요. 지금 각 나라에서 이제 ILT라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만간 이게 개선이 되고 확정이 되면 이제 이런 평가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20896 파트 2에서는 이제 임플란트 스캔 바디에 대한 평가 표준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스트라우만의 이제 스캔 바디만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공룡 스캔 바디를 이제 개발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스캔 바디 정확도 이렇게 평가하는 표준이 이제 요것도 이제 작업 중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연구를 할 때, 또 우리 산업계에서는 이제 R&D에서 이제 새로운 기기를 개발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너무 이렇게 방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객석에서 한숨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테이크 홈 메시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민해 보면요. 이제 안전성과 임상적 효용성을 모두 다루는 이제 에큐러시입니다. 에큐러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레졸루션, 쿼드런트 아치, 인디비주얼 티스 이건 모두 다 이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풀아치 스캔에 있어서는 좀 스캔 전략을 잘 해가지고 뒤틀어지는 거를 최소로 억제하면서 스캔하는 그런 기술을 좀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러닝 커브를 좀 익혀가면서 이제 정확하게 스캔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제 익히면 이것도 이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이즈나 뭐 무게 이런 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심도 또한 좋아지고 있고 이런 이제 김서림과 이제 소독 이런 건 이제 제조사의 지시를 잘 따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보시면은 이 스캔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고 이걸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스캐너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커브가 이제 많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략만 잘 짜고 연습만 잘 하면은 충분히 임상에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테믹 리뷰 논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디지털과 이제 아날로그 비교했을 때, 모델 프리로 만든 보철물 충분히 뭐 임상에 쓸만하다.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한 가지, 잦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장비들이 이제 매년 출시되면은 매년 이걸 사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뭐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이제 OTA라고 하죠. 오버 더 에어라고 해서 이제 그냥 주차장에 주차만 해놔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그럼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뭐 따뜻해지기도 하고 뭐 되게 성능도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도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구강 스캐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좀 사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마무리는 이제 지금 사도 된다.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지만 혹시 정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한두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요즘 그 디지털 끝판왕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보면 총이치를 디지털로 하는 게 거의 저희하기에는 디지털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풀마우스로 스캔 뜰 때 사용하는 그 리트랙터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이용해서 그 무치하게 그 인트라오럴 스캔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회의적이에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캐너라고 하는 거는 차이를 인식해서 뭔가 정보를 얻는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많을수록 우리가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스캔이 가능한 반면에 치아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만큼 차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무치약인 상태에서 그 인트라오럴 스캔으로 그 검의 그 정확한 그 컨피그레이션을 정확하게 스캔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제가 무치약 상태에서 그냥 아날로그적인 인상으로 뜬 모델과 인트라오럴 스캔으로 스캔한 거에서 그 생성한 그 정보의 그 갭이 그 정보의 왜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험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예.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추계 학술대에서 저기 로 루소라고 하는 이태리 교수님이 와서 이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주셨는데 그분은 이제 해부학적 인상을 주장하셨고 있는 그대로 스캔을 해서 하면은 이제 관율이 달라붙는 것처럼 잘 쫙 달라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조금 이제 동조하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최종 인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총이치를 스캐너를 할 때는 개인 트레이 만드는 용도로만 쓰고요. 이제 최종 인상은 이제 인상제로 뜹니다. 네, 그걸 저도 이렇게 선호하고 있고요. 이분 로루소라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게 이제 리트랙터로 이제 전정을 쫙 당겨서 이제 그 어태치 진지바라 해야 되나요? 가동 점막 윗부분을 정확하게 떠내자 그런 거고요. 이렇게 쫙 펴면은 이제 그 가동 점막 부분은 이제 들려 올리면서 이제 한 중간 정도로 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깥쪽은 버리고 이제 그 안쪽만 취하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뭐 노관태 교수님도 저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 같이 얘기했을 때 그 정도까지만 이제 정확하게 스캔을 이제 해서 보더를 정해도 리텐션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표준화를 해보자. 그런 시도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최종 인상은 이제 보더 몰딩 하면서 하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개인 트레이 만드는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템포럴 덴처도 가능합니까? 템포 렌처 저희가 재밌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1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구강 스캔에서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진짜 간략간략한 포인트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 다음에 또 덴티스트에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루어 봤으면 합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학 학술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